자, 저번 시간에 복습했던 부분은 뭐였죠? 우리 기억 좀 나나요? 우리 누구냐? 누구예요? 기억 좀 나? 네, 기억 좀 나십니까? 누굽니까? 네, 다현이 기억 좀 나요?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니? 이거? 함수에 대해서 하지 않았어요? 저번 시간에 함수? 함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 함수의 뭐 개수, 뭐 1대1 함수, 1대1 대응, 뭐 항등함수, 상수함수에 대해서 배웠었고, 이 그래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던 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합성함수랑 역함수를 배우면 되는 거지. 크게 보면 함수가 함수 1, 그 다음에 합성함수, 역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 그 다음에 무리함수 한 4번 정도 하면 복습이 끝난다 보고, 뭐 경우의 수는 뭐 특별히 엄청나게 복습을 많이 시키진 않을 생각이니까 한 번에 그냥 퉁칠 건데, 왜냐면 뭐 경우의 수에 사실 뭐 여러분들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제 따끈따끈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아닌가요? 다 잊어버렸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경우의 수는 수셈도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센도 한번 해줬었는데, 뭐 RPM도 조금 프로세스도 있긴 하겠지만 뭐 엄청나게 자세하게 복습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배운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함수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복습을 좀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는 좀 더 문제를 많이 푸는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이번 시험에 대비가 되겠죠. 학교에서 뭔가 주는 게 있다, 항상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혼자만 꽁 하고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뭔 말인지 알죠? 자, 오늘 합성함수, 역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합성함수가 뭐냐, 갑이나. 합성함수. 약간 합성함수의 느낌은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함수를 여러 번 통과시키는 거 아니에요? 대응을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닌가요? 나온 거를 다시 또 다른 규칙에 의해서 또 대응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조금 뭐라겠죠? 대응이라고 했잖아, 대응.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응돼서 나온 거를 또 대응시키는 거야. 계속 연이어서. 약간 함수의 연산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나? 합성을. 함수의 연산을 어떤 뭐 덧셈뺄셈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긴 하겠지만, 결론은 함수들을 나온 거를 또 들어가서 또 여러 번 대응을 시키는 거지. 나온 걸 또 대응시키고 나온 걸 또 대응시키고. 이런 거를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죠. 이름은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가르칠 때. 그래서 실제적으로 함수가 이제 두 개가 나오겠고, 그래서 x라는 정역의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처음에 f라는 함수에 의해서 이런 대응되는 규칙에 의해서 y로 보냈다면, 그 다음에 이 y로 나왔던 거를 또 대응시키는 거죠. 뭘로? g라는 함수를 통해서 뭘로 대응시키죠? g라는 z라는 곳으로 대응시키는 거. 그래서 x가 여기를 지나가면 fx로 대응이 됐다가, 이 fx가 또 g를 지나가면서 대응이 돼서 g의 f의 x로 이렇게 대응되는 거. 요런 거를 우리가 합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당연하겠지만 먼저 들어가는 놈은 뒤에 씁니다. 얘가 나중에 들어갔지. 그럼 g of f라고 씁니다. 얘가 먼저 들어갔죠. 뒤에부터 먼저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순서가. 앞에 거부터 대응시키는 게 아니에요. 뒤에부터 대응시키는 거고, 왜 이렇게 됐어요? 약속이에요. 내가 안 정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해봤자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할 때는 오브라는 오자를 쓰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결론은 이 합성에 의해서 어디가 어디로 대응되니, 최종적으로 x라는 정의역이 g라는 정의역으로 대응되니까 x에서 g로 대응된다. 결론은 y에 대응되는 건 사라지는 거죠. 얘는 또 g of f의 x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요거를 g fx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다 같은 얘기가 된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얘기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 합성함수에는 이렇게 정의를 했고, 합성함수에서 연산 같은 느낌이라고 했잖아. 함수의 연산 같은 느낌이라고 보자면, 우리가 뭐 덧셈 뺄셈의 연산 중에서 뭐 있었냐, 뭐 교환법칙, 뭐 결합법칙, 결합법칙, 뭐 분배법칙, 뭐 이런 것들 좀 나왔는데, 첫 번째, 다현아, 교환법칙 성립합니까? 합성함수? g of f랑 f of g랑 같나요?
같아야지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잖아. 같아요? 몰라요? 알고 싶지 않아요? 다 잊었어요? 우리 공부 좀 했다는 물어봅시다. 교환법칙 성립해? 안 하죠?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는 얘기는 그게 뭔 소리가 뭐 어떤 게 되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형준아? 순서 바꾸는 순간 답이 달라지니까 순서가 겁나 중요하다. 합성함수 순서 바꾸는 순간 골로 간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은 순서가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결론. 바꾸지 마라. 바꾸면 틀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순서만 안 바꾸면 먼저 뭐를 합성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결합법칙은 항상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성립한다. 순서만 안 바뀌면 뭐를 먼저 하는 거는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그러니까 먼저 합성을 먼저 앞에 거라든 뒤에 거라든 상관은 없다. 순서를 꼭 지키기만 하면 된다. 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되는 거죠. 어렵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하고 항등함수랑 합성을 시키면 뭐가 나오죠? F가 나와요. 왜냐면 항등함수는 어차피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없애도 돼요. 있으나 마나한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첫 번째 합성함수 나오는 거. 또 뭐가 있죠? 합성함수 하면 아까 배웠지만 역함수. 역함수도 함수의 연상 같은 느낌이죠. 역함수를 어떻게 표현하죠? 요 x에서 y로 간 거를 우리가 거꾸로 갔을 때. 요 x에서 요 y로 대응됐던 거를 f로 되는 때 이거를 거꾸로 가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죠? 요게 fx였다면 요 거꾸로 가는 거, 요렇게 거꾸로 가는 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죠? 요 연산은 f 인버스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얘기할 때 f 인버스, f 마이너스 1점 뭐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없어 보이니까 좀 있어 보이게 f 인버스라고 읽어주는 센스가 f 역함수, 영어로 하면 뭐 f 인버스. 근데 뭐 f의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아닌가? 있어 보여? 없어 보이죠? 아니, 있어 보입니까? f 마이너스 좀 없어 보이지 않냐? 답이 어떻게 생각하냐? f 인버스라고 좀 발음해 f 마이너스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읽을 때 f 마이너스라고 읽지 마시고 f 인버스라고 부르시면 되겠고 이게 바로 역함수죠. 역함수도 약간 함수의 연산 같은 느낌인 거예요. 거꾸로 되는 연산이라고 보면 되나? 모든 게 바뀌죠. 정의역이 공역이 되고 공역이 정의역이 되고 대응되는 규칙도 앞으로 갔던 거가 뒤로 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봐봐. 이게 f 인버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x, y 자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바꾸면 되는 거죠, 사실. 왜냐면 우리가 이 대응되는 점들을 좌표로 찍은 게 뭐였죠? 함수의 그래프였죠. 근데 이거는 y에서 x로 가는 거니까 바뀌었죠. 그래서 f 인버스는 y에서 x로 대응이 되는 거죠. 이게 다시 x 취급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이 역함수라고 하고 이 x가 f 인버스 y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겠지만 이게 역함수죠. 이게 역함수. 좀 당연하겠지만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 역함수랑 합성함수를 함수의 연산처럼 생각한다면 봐봐. 내가 먼저 f를 보내. 처음에 f를 보내. 오케이? f를 보내요. f를 보낸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합성시킬 거냐면 f 인버스를 합성시켜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뭐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그냥 그림 놀이에요. 이거 거의 약속 놀이거든요, 사실. 봐봐. 내가 원래 여기 시작해. 그럼 F를 통해서 X, Y로 대응이 됐겠지. 다시 역함수로 대응되면 다시 올라오는 거죠? X로 오죠. 그럼 결론은 뭐야? 이거는 뭔 소리인 거야? X로 갔다가 다시 뭐로 오는 거야? X로 오는 거야. 왜냐면, 보세요. X가 들어갔죠? 갔다가 다시 와요. 자기 자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F랑 F 인버스를 합성을 시키면 뭐가 나온다고요? 자기 자신이 나와요. X가 들어가면 X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는 자기가 나와.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나오는 걸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정의했죠? 정의했잖아, 앞에서. 항등함수라고 정의했죠. 자기 대신 들어가 자기 대신 나오는 거. 아무런, 그냥, 그대로. 통과. 변화가 없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그거를? 항등함수죠. 근데 봐보세요. 여기는 이제 x긴 한데, 이건 이제 우리가 그때, 이 x가 들어가서 x로 나오는 거니까, ix라고 표현해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정의역의 원소가 다시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건 거꾸로 할 수도 있거든요. 뭐냐? f 인버스를 먼저 해. f 인버스를 먼저 하고, f가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보자면, y가 들어갔다가 x 갔다가 다시 y로 오는 거야. 여기가 y가 y인 거야. 다시 알고 보면. 그래서, 이런 역함수가 먼저 들어가는 합성은 우리가 I, Y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역함수 먼저 하면 Y에 있는 게 다시 갔다 Y가 나온다. Y의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게 이제 항등함수 이렇게 표현시켜 놓는 거죠. 누가 먼저 들어가니까.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함수의 연산을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배우는 건데, 첫 번째가 합성함수 연산이 되겠고, 두 번째가 역함수 연산이 되겠고, 특히 이 역함수는 다 바꾸는 거야, 함수에서. 그래서 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뭐냐? 뭐였죠? 다 배웠는데 저번 시간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죠. 왜냐면 여기 남으면 안 돼요. 양단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1대1 대응만이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거꾸로 가는데, 뭐 이런 함수였어요. 예를 들어서 1, 2, 3에서 뭐 3, 4로 간 거야, 다. 이렇게. 두 개 다 갔어. 역함수 하면 당연하겠지만 거꾸로 가는데 3에서 몇 개 나가는 거야? 2개 나가면 끝난 거죠. 함수가 아니에요. 하나씩만 선택해야 되잖아. 함수의 조건이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오직 뭐만 존재할 수 있다?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면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1대1 대응이어야 돼. 원래 함수가. 맨날 나오는 얘기죠. 1대1 대응할 때. 그 다음에 해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 자, 보세요. 원래 함수는 f를 통해서 x, y가 찍힐 거 아니야. 원래 f에 의해서 f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 y가 찍힐 건데 f는 f 인버스를 통해서 뭐가 찍히냐? y, x가 찍힐 거야. 왜냐면 x, y의 자리가 바뀌니까. 그러면 이 둘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x랑 y가 자리 바뀌는 거니까 무슨 관계인 거죠? 원래 함수랑 역함수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y는 x 대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제 대칭일 때 저번 이제 중간고사 때 그 도형의 이동에서 뭐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있는데 그때 y는 x 대칭을 통해서 x, y 자리가 바뀐다고 배웠단 말이야. 그걸 다 누구를 위한 빌드업이었냐? 역함수를 그리기 위한 빌드업이었죠. x, y 자리 바뀌는 거는 바로 y는 x 대칭이다. 이거를 위한 이제 빌드업이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에서 또 나오는 게 뭐냐? 잘 보세요. 이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냐? 자, 봐봐. 이게 g 오브 f야. x에서 g로 가는 거야. 이게 g 오브 f야. 그럼 이거의 역함수를 때리면, 자, 여기서 이거 지울게요. 자, 그냥 그림을 보세요. 그냥 이거 다 그림놀이야. 그냥 잘 보세요. 그냥 별거 없어요. 내가 여기서 g 오브 f의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취했어.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취해요. g 오브 f에. 그럼 어떻게 되냐? 역함수를 취하면 여기서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g의 인버스. 거꾸로 가는 거야. 이게 f 인버스. 그럼 봐봐.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합성함수 때는 f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g가 들어가요. 근데 역함수 할 때는 누가 먼저 나오죠? g 인버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걸 어디다 대응시키는 거죠? f 인버스를 먼저 해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어차피 거꾸로 가는 거잖아. 거꾸로 가는 게 역함수인데 뭐가 순서가 바뀌어. 그러니까 처음엔 f가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g가 들어갔지만 역함수는 뭐가 먼저 들어간다고? g의 인버스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합성을 f 인버스를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합성함수 역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고. 이렇게 g 인버스가 먼저 나온다. 그 다음에 f 인버스가 나온다. 그래서 합성함수 역함수는 순서도 바뀌면서 인버스 나온다. 왜냐면 이게 합성함수였잖아. 그럼 그 역함수는 반대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하게 되죠. 순서가. 여기는 f 먼저 했다면.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합성함수 역함수는 자리 체인지, 순서 바꾸면서 인버스 취해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그림만 봐더라도 이제 우리가 금방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어렵나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xy 자리 바뀌니까 둘의 관계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관계는 뭐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y는 x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까지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는 기본적인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대기고. 그리고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x, y 어떻게 바꾼대? 자리만 바꿔주면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 끝이에요. 다 배운 거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것들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 그려놓고서 약간 합성함수 연산 같은 느낌. 함수의 연산, 합성. 역함수도 함수의 연산, 합성하고 역함수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것들을 이게 대응관계로 그려보면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정의를 했구나. 이런 걸 합성이라고 정의했고, 이런 걸 역함수라고 정의를 했구나. 내가 뭐 정한 건 아니에요. 다시. 내가 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 합성은 뭐로 더 많이 나오냐면, 합성은 치환과 거의 똑같아요. 뭐로 많이 바뀌냐면, 정확히 똑같진 않지만 합성은 뭐랑 되게 많이 겹쳐서 나오냐면 치환하고 상당히 겹쳐서 많이 나와요. 자, 이것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겠고, 합성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들은 모의고사 수능의 단고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능에도 당연히 나왔죠. 탕볼이에요. 합성함수, 역함수 이번 수능에 나왔습니다. 몇 번 문제였다? 13번인가에 나왔습니다. 20번에 나왔나? 13번인가 20번인가에 나왔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약간의 여기서 합성함수, 역함수 개념이 이번 수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제대로 알아야 돼. 함수를 모른다는 거는 용납이 되지가 않아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조금 졸리니까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215번에 관련된 문제부터 봅시다. 합성을 시키는데 같은 규칙을 통해서 합성을 시키죠. 그래서 나온 거를 또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fx라는 것 자체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규칙이 달라요. 유리수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붙이고, 무리수면 어떻게 되죠? 제곱만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냥 규칙인 거죠. CS 전체에서. 그럼 f 오브 f의 루트 3이면 당연하겠지만 여기부터 요 루트 3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루트 3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 대응되는 게 루트 3을 집어넣어요. 그럼 f라는 걸 지났을 때 이 루트 3이 무리수니까 여기로 들어가겠죠. 당연하겠지만 루트 3이 무리수인 거 모르는 사람 없죠? 네.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 대응시키는 게 제곱하면 돼요. 루트 3 제곱하면 몇이 되죠?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3 나옵니다. 그럼 다시 f3을 구하면 돼요. 나온 걸 다시 넣어요. 3은 유리수니까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3은 유리수니까 위에다 대응을 시켜야 돼요. 제곱해서 음수 붙이면 되니까 제곱하면 9고 음수 붙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된다. 이렇게 뭐 하나씩 대응시키면 돼요. 되게 어렵지 않아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나가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연습하면 이제 기본 개념인 거죠. 그래서 교육청 기출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217번에 f와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오브 gx가 x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자, 우리 수민아, 이거 뭔 소리냐? f 오브 gx가 x다. 이게 뭔 소리죠? 이게 무슨 표현일까? 이거 쉽죠? 얘가 뭔 소리인지 알아듣나요? 이게 바로 항등함수예요. 그 의미가 지금 x가 들어가는데 x가 나왔잖아.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그런 함수가 무슨 함수였죠? 항등함수였죠. 결론 뭐야? 항등함수가 됐다는 얘기는 f하고 g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거죠? 역함수 관계에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해야지만 항등함수가 나온다고 했잖아. 아까 해줬죠 다? f랑 f 인버스 하면은 이게 항등함수라고. 또 누가 항등함수라고? f 인버스랑 f 하면 항등함수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게 그거예요. x가 나와서 x가 나왔잖아. 얘가 항등함수라고 지금. 자기 자신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 나온다고. 항등함수라고. 그랬다면 이 fg 사이에서 어떤 관계에 있다고?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gx가 결론은 뭐라는 얘기죠? f 인버스 x랑
같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를 지금 대놓고 이렇게 G는 F 인버스야. 이렇게 주지 않고 이렇게 준 거야. F랑 G랑 합성했더니 항등함수래. 그렇다는 얘기는 둘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역함수를 줄 때 좀 어떻게 준 거죠? 고상하게 준 거예요. 대놓고 주지 않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써서 문제를 풀라는 거죠. 그럼 fx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제에서 fx가 ax-6. 지금 이게 이렇게 주면 서로 역함수 관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또 못 알아듣고 그냥 계산하고 있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gx가 2분의 1x 더하기 b인데 이제 여기서 f of gx가 x를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f of gx가 x를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요거에서 역함수를 구했을 때 자기 자신이라는 걸 이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y는 ax-를 놓고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 형준이 죽어가고 있지만 x, y 자리 바꾸면 돼요. 아까요.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역함수를 구하는 거. 간단해요. x, y 자리 바꾸고 y에 대해 정리해주면 돼요. a, y는 x 플러스 6이 되겠고 y는 a분의 1x 더하기 a분의 6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역함수. 이게 fx. gx는 얘예요. a분의 1x 더하기 a분의 6. 그럼 a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죠? a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 a가 2가 되면 2분의 1은 3이니까 b는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217번 같은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 되는 것이겠죠. 자, 오늘 현재 열까? 더워서 나도 더운데. 더워서 졸려요. 나도 졸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의 성질인데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을 성립하지 않는데 218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 이제 그걸 구해라 라는 문제가 218번이죠.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데 특별하게 잘 설정을 해주면 교환법칙 성립할 때가 있다. 그래서 fx가 ax 빼기 3이 되는 거고 gx가 2x 플러스 1이라고 이제 놓고 f-1을 구하시오라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f of g하고 g of f가 같다는 거를 그냥 쓰는 거예요. 함수에. 그래서 구해도 되고 그냥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돼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양쪽이 서로 같다는 걸 통해서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 배울게. 여기는 f of g니까 g를 들어가게 되면 x가 2x 플러스 1 나와. 그러니까 이제 f of gx랑 g of fx가 같을 텐데 여기 x가 들어가면 g를 통과하면 2fx 플러스니까 f의 2x 더하기 a가 fx x 들어가면 ax-3 나오죠. g의 ax-3과 같다. 또 누른 거죠. f의 조건은 요거를 몇 배 한다? 2배 때는 a배에서 3 빼는 거니까 여기다 a배 해요. 3빼. 얘는 뭐야? ax 빼기 3이겠죠? 요거를 g를 다 통과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는 2배에서 1 더하잖아. 2배에서 1 더하잖아. 둘이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a 값을 찾는 경우가 있겠고. 내림값은 정리를 하면 2ax 더하기 a 빼기 3이 되겠고요. 내림값은 정리하면 돼요. 뭐 어렵지 않아요. 2ax 더하기 a 빼기 3이 되겠고 여기는 2ax 마이너스 6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같다라고 해서 a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걸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f-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fx가 나온 거죠. fx는 마이너스 2x 빼기 3인데 f의 마이너스 2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면 4 빼기 3이 돼가지고 답은 1이 나온다는 걸 이제 구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쉽게 나와요. 합성함수, 역함수도 기본 문제들은 다 쉬워요. 공부만 하면.
공부를 안 하면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잠도 깰 겸 뭐 하나 풀어볼까요? 뭐가 제일 쉬워 보이냐? 뭐 220번도 좀 쉽지 않냐? 220번도 hx를 구하는 문제인데 뭐 기억나나요? 한번 풀어보세요. 220번 지금 220번. 그다음에 221번 같은 거는 오히려 쉬워요. 규칙이 있어서 뭐 합성함수 200번 한다는데 규칙이 있겠죠? 100%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쉬운 문제들이죠. 뻔한 문제들. 뭐 200번을 설마 매번 다르다 그러면 규칙이 없으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200번 합성시키라는 문제는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규칙을 찾아서 푸는 문제가 뭐 221번 나온 거고 220번도 이제 기본 문제들 중에 하나죠. 220번도 여기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수셈에 있는 문제 아니면 셀에 있는 문제예요. 다 했었던 문제들입니다. 전혀 처음 보는 것처럼 보고 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다시 봤을 때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자, 지금 F랑 G는 알아요. F랑 G는 줬어요, 지금. 문제를 보세요. 1번을 보면 모르는 놈이 어디 나오냐? F of HX라고 해서 또 H를 몰라요. 지금 누구를 모른다? H를 몰라요. 그리고 여기가 GX가 같다는 걸 통해서 이 모르는 HX를 구하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쪽에 모르는 게 있냐? 아니면 2번을 보면 앞에 H가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FX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번에는 이쪽에 H를 모를 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경우죠. 지금 F랑 G는 알아요. F랑 G를 알고 있는데 여기를 모를 때랑 여기를 모를 때랑은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여기를 모를 때는 X가 나와서 HX가 나왔다 합쳐서 그냥 F의 HX라고 풀면 돼요. 그러면 이 HX가 여기 들어가게 되니까 HX 빼기 3이 되겠죠. 왜냐면 F는 안에 거 들어간 거에 3만 빼면 되거든요. 얘가 되겠고 얘가 GX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5가 돼서 그냥 HX를 1차 방정식처럼 풀면 돼요. 넘기면 끝나요. 오히려 그래서 이쪽이 모를 때 합성함수에서 이 H가 첫 번째 X 거 모르는 게 구하기가 더 편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HX는 그냥 나와요. HX 3만 넘기면 되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그냥 8이 나와요. 이게 답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오히려 H 모르는 게 여기 있을 때가 더 귀찮아요. GX를, X와 G를 건너가면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2X 플러스가 나와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fx가 되는 거죠. 이때 내가 hx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치환해야 돼. 이게 오히려 더 귀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환하는 게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치환 개념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엄청 나와요. 앞으로 미친 듯이 나와. 그래서 이 마이너스 2x 플러스를 t로 치환해요. 바꿔버려요. 그러면 치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x는 다 어떻게 한다?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x를 풀어줍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2x는 t 빼기 5가 되겠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1t 더하기 2분의 5가 돼요. 그래서 t로 바꿀 때 x 자리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x는 다 날려버리는 거죠. x는 하나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치환해야 되는데 ht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t 더하기 2분의 5가 들어가는 거죠. 빼기 3번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t 빼기 2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t를 뭐라고 바꿔주면 되냐? 다시 x로 바꿔주면 돼요. 변수만 바꿔주면 돼요. hx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변수만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답이에요. 여기 답이에요. 오히려 이쪽을 모를 때가 더 귀찮아. 치환해야 돼가지고. 또 계산이 다 짜증나요. 그래 안 그래? 그죠? 합성함수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성함수에 관련된 건 했고 잠깐만 하나만 더 풀고 여러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합성함수 그래프까지 하고 역함수는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조율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조금 시간이 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이제 문제를 보는데 자, 난 어려운 문제로 223번 같은 문제가 언제나 나올 준비가 됐다고 봐요. 요즘은. 왜냐면 닦아놓고 얘기해서 222번 같은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 수셈에서도 엄청나게 봤고
셀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봤을 거예요. 공부를 지금 잘 따라하고 있다면 거기다가 내가 IPM도 줬기 때문에 IPM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처음 보고 있다 그러면 221번은 자기가 공부를 더럽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머리가 좋냐 나쁘냐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곤란하다는 거죠. 영상을 한번 다 보세요. 야, 우리가 주말에 그냥 수학 정규 한번 때려도 볼 수 있어요. 마음 잡고 보면. 재미가 없을 뿐이지. 드라마는 재미가 있는데 수학은 재미가 좀 없죠. 그래도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죠. 단지 안 해서 문제죠. 자, 여기서 이제 뭐를 구하겠냐? fx 그래프를 줬어요. fx 그래프를 이렇게 줘가지고 문제 푸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인데 좀 귀찮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fx를 이렇게 주죠, 위로. 뭐 당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줍니다. 자, 그래서 f 오브 f의 a를 구해라. 규칙이 있는 거죠. 대응되는 게. 그래서 a가 지금 y축에만 있거든요. 요 a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yx가 만나죠. 그래서 y축에만 줬지만 요 a가 의미가 있다. 그리고 다시 a가 들어가면 여기 뭐가 나오죠? b가 나오죠. 그러니까 a가 들어가면 b가 나와요. 이게 a, b가 되는 거죠. 근데 다시 b가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봐봐. fa가 들어가면 a가 f로 들어가면 b로 나와요. b가 나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다음 다시 b가 들어가겠죠. 합성함수가. 여기 b랑 만나는데 여기 타져요. 이게 b가 들어가는 거예요. b가 들어가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봤더니 그 다음에 c예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c가 나와요. 다시 c가 또 들어가죠. 여기죠, c죠. 이번에 c 들어가면 뭐 나오냐 봤더니 그 다음에 뭐 나왔죠? c다 라는 걸 수 있죠. 그래서 나오면 이제 c가 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고요. 뭐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도 엄청나게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서 223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223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게 좋은데 이거 이제 풀 때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는 문제가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정방에 가는 거는 쉬워가지고 웬만큼 그래프 해석할 줄 알면 다 하거든요. 뭐 어렵지 않아서 한 번만 익히면 이 거꾸로 가는 게 트렌드예요. 요즘 수능의 트렌드고 요즘 내신의 트렌드고 트렌드이기 때문에 역함수 문제처럼 낸다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223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223번에다 별표를 치세요. 별표를 3개 칩니다. 요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할 때 당연히 뭐 이런 문제들은 쉬운 문제들이에요. 틀렸다 혼나야 돼요. 쳐 맞아야 돼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응용 문제 같은 거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이 문제 엄청 중요해요. 요거에서 이제 밑바탕이 되는 원리를 배울 거야. 요즘 이 문제가 이제 핫하게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자, 일단은 f 오브 f에 a가 들어가서 2가 떠야 돼요. 이거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때 모든 a 값을 구하는 건데 그냥 막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 지 맘대로 그럼 다 틀렸어요. 정확히 알아야 돼. 자, 봅시다. 여기가 이제 마이너 fx인데,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 자, 봐봐. 거꾸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9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9까지니까 여기만 볼 거야. 마이너스 1부터 9까지만 볼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봅시다. 거꾸로 가는 문제야. 자, 2가 나오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를 찾아야 돼.
2가 나와요. 그러니까 FA가 과연 뭐가 돼야 될까를 먼저 찾는 거야. 거꾸로 하나씩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F의 A가 2란 말이야. 지금 합성을 쓰면 이렇게 쓰면. 그럼 뭐냐? 뭐가 들어가야지 FA가 뭐가 돼야지 2가 나올 거냐. 이걸 먼저 찾아야 돼. 그럼 찾는 방법은 뭐죠? 2가 나오는 거 찾는 거는 간단해요. 여기서 Y가 2를 그어요. 뭐를 그린다고요? Y는 2를 그어요. 자, Y는 2를 그으면 어떤 값이 들어가면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면 2가 나오는지 찾을 수가 있어요. 거꾸로. 약간 역함수 느낌으로 는 거죠. 그럼 뭐가 들어가죠? 첫 번째 X가 뭐가 되죠? 1일 때.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죠? 3일 때. 자, 이런 문제 되게 요즘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몇이죠? 그 다음에 7일 때. 그래서 이 FA가 1 또는 3 또는 7이 되면 2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FA가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된다? 3가지가 있어요. 무려. 1이 되면 1이 되다가 2가 나와요. 3이 되다 2가 나와요. 7이 되다 2가 나와요. 자, 이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거꾸로 하는 거 배워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요즘 잘 출제된다기 때문에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다? FA가 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FA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다? FA가 될 수 있는 게 총 몇 개가 된다? 3개가 돼요. 1 또는 3 또는 7. 자, 이거 정확히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다시 F에다가 A가 들어갔을 때 1이 되는 것도 찾아야 돼. 그러면 1이 되는 건 어떻게 찾냐? 이거 Y는 1이 되는 걸 찾아. 그래서 여기 3개 들어가요. 자, 첫 번째 FA가 1이 될 때 A 값을 찾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FA가 3이 될 때의 A 값을 찾을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FA가 7이 될 때의 A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지겠어요. 자, 그래서 1이 될 때는 보면 알겠지만 A가 될 수 있는 게 뭐다? 만나는 점 보이죠? 1이 될 때 누구죠? 여기죠. 첫 번째 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죠. 몇이죠? 8이에요. 그러니까 FA가 1이 되는 거는 그 A 값은 뭐가 존재하냐면 0 또는 8입니다. 이렇게 돼요. 거꾸로 한 단계씩 가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프를 통해서. 자, 그럼 3이 되는 거는 당연했지만 어디겠어? Y가 3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요. 이때 교점을 찾는 거야. 여기랑 여기가 나오죠. 그게 몇이야? A는 2거나 A는 6이. 마지막으로 7이 나오는 거. 7은 저 위에 있죠. 만나는 놈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A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들어가서 7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A가 가능한 거는 총 몇 개가 나온다? 형준아? 졸고 있냐? 자, 주원아, A 총 몇 개 나오죠? 몇 개 나오죠? 4개 나오는 거야. 이걸 지금 그래프 거꾸로 해서 다 찾아내는 거죠. 이 스킬이 되게 요즘 많이 쓰는 스킬이고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몰라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더하는 거야. A가 될 수 있는 거는 0, 2, 6, 8 4가지가 되겠고요. 얘를 다 어떻게 했죠? 문제에서 다 어떻게 했죠? 얘를 다 더하라라고 했어요. 더하시면 돼요. 답은 1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느낌과 필름을 찾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 Y값에서 나오려면 X값이 뭐가 될지를 이렇게 찾아요. 그래프에서. 또 이 스킬을 무조건 알아야 되고 이거를 좀 어렵게 내고 싶으면 2단계밖에 안 갔잖아. 여기서 한 단계 더 갈 수 있어요. F 하나 더 오면. 그러니까 문제를 변형시키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런 합성함수 거꾸로 가는 문제 그래프로 푸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래서 별표 싫어하는 거야. 수능 때도 요즘 이렇게 역추적하는 문제들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아셔야 됩니다.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어려운 문제를. 잠깐 했다가 봅시다. 아까 4가 빠져서 아까 답이 그림에서 4가 빠졌는데 4 더해서 20입니다. 지워지긴 했지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역함수의 정의에 대한 문제를 좀 볼게요.
224번에 보면은 역함수를 진짜로 역함수 문제를 이제 풀잖아. 근데 역함수 문제에 우리가 항상 내가 이제 그 모순 패러독스라고 하는 게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질 않아요. 그게 역함수 문제예요. 그래서 보세요. 224번에서도 지금 fx를 준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f 인버스 1이 2잖아. 그래서 뭐 역함수를 구해서 뭐 1을 집어넣냐 좀 미친놈이에요. 얘를 xy만 바꿔가지고 그냥 fx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f2가 이게 뭐란 얘기야 결론은? 바꾸면 1이란 얘기예요. 그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f 인버스 1이란 얘기는 f로 가면 다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여기 2 집어넣으면 1 나온다. 그래서 이제 k 값을 구하는 거죠.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2 집어넣으면은 이게 6 플러스 k가 1이니까 k는 마이너스 5가 나와서 k 마이너스 5가 나와요.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f1이니까 1 대입하면 어떻게 됐죠? f1은 3 빼기 5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다.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니?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또 구할 수가 있는데 뭐 225번 같은 것도 보면 fx는 2분의 1x 더하기 a라고 한다고 치면 gx가 bx 플러스 2인데 뭐 이렇게 나와요. 합성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x 플러스 2. 합성이랑 섞여져 있는데 이걸 이제 풀 때 f 인버스 3을 구하라고 했잖아. f 인버스 뭐를 구했죠? 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뭐 k라고 두면 fk가 3이 되는 거를 구하면 뭐 된다. 뭐 이렇게 세를 생각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거꾸로 이제 해서 많이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여기는 그냥 집어넣는 것 같아요. f of gx x 플러스 2니까 그냥 넣어요. 얘가 이제 나오죠. x 대입하면 g 대입하면 이게 나와요. 얘들한테 f에 넣어요.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bx 플러스 2 더하기 a가 x 플러스 2. 정리하면은 2분의 bx 더하기 1이죠. a 더하기 1이 x 플러스 2니까. 자,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b는 뭐가 되죠? 2가 되겠죠. 1이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1이 2니까 a는 1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집어넣으면 a 값을 집어넣으면 나와요. fx는 뭐냐? 2분의 1x 더하기 1인데 fk가 3이니까 k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역함수 안 구합니다. 3이다. k 값을 구하는 거죠. 넘어가면 2분의 k는 넘어가면 2가 되겠고 2를 곱하니까 k는 4가 그래서 f 인버스 1은 3은 4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역함수는 뭐 잘 구하지 않는다. 합성함수는 구하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유형 5번 맨날 나오는 문제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1대1 대응이죠. 그래서 227번에 관련된 문제도 1대1 대응 문제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fx가 2분의 x 더하기 3인데 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마이너스 8부터 a까지 y는 b부터 a까지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 2분의 x 더하기 3이 이렇게 그려야지 1대1 대응이 되겠죠. 이것밖에 1대1 대응 되는 게 없어요. 다른 모양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 좌표가 마이너스 8,b가 되겠고요. 여기 좌표가 a, 1이니까 이걸 통해서 얘가 성립해야 된다는 걸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하죠. 이렇게 증가하면서 여기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지만 존재한다는 거를 1대1 대응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8을 대입해보세요. 몇 나오냐? 마이너스 8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더 마이너스 1이죠. B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기 A 대입하면 2분의 1 A 더하기 3이 1이니까 넘어가면 2분의 1 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이 두 개 곱해라. 곱하면 4. 자, 228번 같은 문제 엄청 나오죠? 이거 아마 지겹게 봤을 때 228번. 여러분들 이것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역함수 존재한다겠으니까 1대 대응이라는 얘기야, 228번도. 역함수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정말 안 나와요. 정말 안 나오는 문제인데, 뭐 XY 자리 바꾸면 되는데,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하나 풀어봅시다. 230번 풀어보세요. 역함수 구하는 문제. 230번. 합성함수랑 섞어놓은 문제예요. 230번 지금 풀어보세요. 230번. 그래서 F 인버스 X가 AX 더하기 B가 됩니다.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뭐 대충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먼저 fx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x가 아니면 합성함수야. 아까 합성함수 이거 치환해가지고 fx 구하는 거 했었죠? 그래서 fx를 먼저 구해요. 치환해가지고. 그 다음에 x, y 자리 바꿔서 역함수 구하면 되는데 차근차근 해야 되겠죠? 이게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먼저 치환부터 해서 차근차근 푸세요. 계산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역함수 잘 안 구하니까. 그러면은 t가 EX-고 그러면 AX는 t 플러스 1이 되겠고 x는 2분의 t 더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떠와야 된다. 먼저 fx부터 이제 구하는 거죠. x 자리에 2분의 t 더하기 2분의 1을 집어넣죠. 그러면은 2t 플러스 2 더하기 3이니까 2t 플러스 5니까 fx는 결론은 2x 더하기 5가 나옵니다. 먼저 fx를 먼저 찾아요. 그 다음에 역함수 구하는 거는 얘를 이제 y라고 써서 fx y라고 써서 y랑 x 자리에 바꿔서 다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y를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F 인버스 X. 투스텝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A는 2분의 1이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5예요. A 빼기 B는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더하기로 되면서 3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합성함수부터 먼저 결정을 해서 fx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함수 구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낸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좀 심심하잖아. 뭐 낼 게 없어요, 별로. 뭐 같이 내겠지. 문제 여러 개 물어보겠죠. 그럼 시험 때도 마찬가지고. 연문제 내지도 못하는데. 엄청 단순하게 내진 않을 거예요. 앞장 빼놓고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역함수의 성질과 역함수 그래프까지 그리게 되면 슬프지만 끝나게 되겠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 1등급 문제에 있어요. 그거 그리는 거 한번 알려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거기 1등급 만들기 문제에 조금 재밌는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자, 역함 성질 문제에서 유형 7번 문제에서 뭐 같이 한번 구해봅시다. 너무 심심하니까 231번은 뭐 사람이라면 풀겠죠? 아닌가요? 못 푸나요? 231번 너무 쉬우니까
232번 한번 풀어봅시다. 232번 같이. 231번 너무 쉬워가지고 232번 fx가 이제 두 개로 정리가 돼 있죠. 3x x가 0보다 크면 3배 준다. x가 0보다 작으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2배 준다.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여기 f over 합성함수 역함수니까 풀어. 그러면 자리 바뀌면서 역함수 취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사라져요. 이게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사라져서 이렇게 남아요. 결론. 그래서 g 인버스 오브 f의 마이너스를 구하는 문제. 집어넣어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대입하는데 여기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음수니까. 마이너스 대입하면 제곱해요. 그럼 1이에요. 마이너스 2가 돼요. g 인버스 마이너스 2를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또 k로 나와요. 그럼 뭐야? gk는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서 k 값을 구하면 돼요. 역함수 안 구합니다.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이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k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니까 k는 몇이 된다? 4다. 이게 답이 4예요. 뭐 이런 간단한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 문제가 또 나와요. 지겹지만 그게 234번, 235번, 236번 문제예요. 자, 236번을 같이 풀어봅시다. 원래 함수 그래프 보는 거 234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합성함수 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거꾸로 하는 것밖에 없어서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연습하자. 거꾸로 한번 연습해. 오케이. 좋아. 자, 234번. F2는 2 들어가면 뭐 나오냐? F2는 2 들어가면 뭐 나오죠? 보이죠? F2는 몇이죠? F2는 3이죠? 2 들어가면 3 나와요. 그래프 보세요. 234번. 2 들어가면 3 나옵니다. 그냥 그래프 보면 보이죠? 2 들어가면 3 나온다는 거 그냥 보여요. 그냥 매지가 있으면 보여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다음에 뭐죠? 여기다가 f of f의 인버스 3을 구해라. 그럼 뭐야? 합성함수 역함수니까 자리 바꾸면서 인버스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간단해요. 여기부터 구하면 3 나오려면 몇 들어가야 되냐? 야, 근데 여기 되게 재밌지 않냐? 여기 봐봐. 3 나오면 몇 들어가야 되냐? 2 아니야? 야, 이게 2야. F 인버스 3은 2예요. F2가 3이잖아. 3 나오려면 2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풀면 F 인버스 이제 2를 구하는 거죠. 그럼 2 나오려면 몇 들어가야 되냐? 딱 보니까 2 들어가려면 1 들어가야 돼. 2 나오려면 1 들어가야 돼. F1이기 때문에 3은 그래서 요거 F1은 3이고 얘는 1이니까 둘을 더하는 게 답이에요. 더해서 답은 4가 되는 거죠. 이런 간단한 문제들이 되는 거죠. 자, fx랑 f 인버스 x의 모든 것 236번을 풀어보세요 한번. 자, 대칭 문제인데 236번을 보면 일단 2차 함수가 나왔는데 2차 함수가 나오면 정의역이 제한돼야 돼. 왜냐면 전체 정의역이면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x가 1보다 크나 같을 때만 보자 정의역을 제한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f는 x에서 x로 대응된다 라고 하면서 2차 함수 나왔고 근데 이 fx가 뭐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겠고 얘가 이제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어서 사실 1,1을 가지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여기만 자른 거죠. 증가하는 부분만 1,1에서 여기만 보겠다는 거 함수예요. 1대1 대응이니까. 이제 뭘 구하겠냐? fx랑 f 인버스 x가 같아지는 거 구해라 라고 했다면
서로 얘는 둘은 y는 x 대칭이니까 이거를 구하라는 건 뭐를 구하는 건 똑같냐? fx랑 x랑 만나는 점을 구해라 라는 건 똑같은 거죠.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만나는 점,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만나는 점을 구하라고 하면 역함수를 구하면 안 돼요. 누구랑 만나는 점을 구하면 되는 거야? y는 fx랑 y는 x랑 만나는 점을 구하면 됩니다. 바뀌어요, 문제가. 역함수 안 구해요. 그래서 일단 y는 x 그려요. 한 2점 나올 것 같은데. 여기 1,1는 나오는 거 같고. 그래서 얘랑 x랑 연립방정 시켜요. 역함수랑 연립방정 시키는 게 아니야. x랑 하면 돼요. 그럼 복잡해. 그러면 x-1, x-1에서 두 개가 나와요. 이게 2라는 얘기죠.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고요. 이 두 개의 모든 근의 합이니까 1하고 1을 더하면 몇이 되는 거죠? 답은? 3이 되는 거죠. 이 교점의 x좌표가 근이니까 1, 2 더하면 3이 됩니다. 두 개가 나오겠고요, 근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남은 시간 동안에 쭉 다 푸시고요. 여기 1등급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특히 238번. 238번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데, 이거 아마 N축 돌려서 그리는 거 설명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1등급 문제들이 나름대로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여기 풀 수 있어야 돼요. 1등급 완성 문제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돼요. 충분히. 엄청 미친듯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남은 시간 동안에 미친듯이 풀어봅니다. 그리고 질문하세요. 여기 안 되는 친구들. 여기까지 왔으면. 앞부분도 안 되고 있다. 앞부분도 푸세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